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설 연휴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일 설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나흘에 걸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길 차들로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민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 지금 어느 구간 정체가 특히 심한가요? 네, 정체가 어제부터 풀리지 않고 밤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로 화면 통해 주요 구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1교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차량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역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입니다. 오른쪽 부산 방향으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입니다. 하행선인 목포 방향, 차량들의 불빛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8시간 50분, 대구까지 7시간 50분, 광주까지 7시간, 강릉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37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적으로 519만 대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우리 국민 절반이 넘는 2,800만 명가량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오늘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내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에 갓길 차로가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절 연휴 운전하실 때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 차 넉 대가 연쇄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차량이 옆 차로에 들어선 순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로 변경을 했던 차량은 뒤집히면서 다시 원래 차로로 튕겨져 나가고 또 다른 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옆을 달리던 트럭에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구간에서 벌어진 3중 충돌 사고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이륙 1시간쯤 만에 제주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제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객기는 2시간쯤 만에 다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했습니다.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제부도 풀숲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다음 날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2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명절에 전기차로 고향 가시는 분들은 충전 문제도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평소보다 충전소를 찾는 차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이동형 충전시설이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충전 요금도 무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명절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배터리 충전입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연비도 좋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장거리 운행할 때는 좀 충전소 같은 걸 알아봐야 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번 설 고향 가는 길에 혹시라도 자동차 배터리가 바닥을 보인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긴급 이동 충전소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천안 망양 휴게소와 청주 오창 휴게소, 고창 고인돌 휴게소 등 모두 10곳의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 시설이 설치됩니다. 충전소 혼잡을 덜고 배터리 긴급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인데 설을 전후해 휴게소별로 하루에서 최대 5셋 동안 운영됩니다. 특히 충전시설 가동률과 차량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휴게소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위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동 충전 설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이 급하게 필요한 운전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한 대당 20kW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56만여 대. 환경부는 충전 시설이 많이 늘긴 했지만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출발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이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은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판결이 기각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8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We are only here because there's an unprecedented situation. A president who decided that he would steal the presidency from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도 않았고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ell, I'm a believer in our country and I'm a believer in the Supreme Court. I listened today and I thought our arguments were very strong. 이번 구두 변론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연방 대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판결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대해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는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후보 자격 박탈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시작 2년 만에 군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면 쇄신을 꾀하며 총사령관을 교체했는데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해온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지난해 대반격 실패 이후 병력 동원 문제 등 군 전략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며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군에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Відверто поговорили сьогодні про те, що потребує змін в армії. термінових змін. 새로 임명된 총사령관은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입니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칠러 분리주의 세력과 싸웠고 2022년 전쟁 발발 직후엔 수도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Наші цілі, вони залишаються незмінними. Це утримання наших займаних позицій, утримання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미 국무부는 이번 총사령관 교체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에 이어 정부 관료들의 인적 쇄신도 예고하며 올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은 군은 물론 국민적 인기도 높은 인물이어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또 화산이 폭발해 아이슬란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레이캬네스 반도 실린가르펠 북쪽에서 화산 분화가 시작됐다며 용암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현지에선 수도관이 터지면서 2만 8천여 명의 온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지역의 화산 분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입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우선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면서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 조민 씨의 입시 부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아들의 입시 부정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정치권 청탁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은닉교사 혐의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번 연속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연이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2분 정도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조 전 장관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부정 혐의도 인정돼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조 전 장관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총선 출마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심 선고가 끝난 뒤에도 조 전 장관은 정치 행보를 암시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 일가의 법적 다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와 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 아들 조원 씨는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딸 조민 씨는 다음 달 22일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관련 학위를 반납했고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처벌받은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정 전 교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전공의 단체가 집단 행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뜻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빅5 중 4곳이 의사를 밝힌 건데 곧 서울 성모병원도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파업 돌입은 아직 아니지만 만에 하나 설 연휴 의료 공백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 방문이 9만 건에 이를 만큼 연휴엔 대형 병원 응급실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밤에 더 많이 아프거든요. 병원 문 닫으면 우리는 난감하지.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면은 의사단체 집단행동은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의사협회는 연휴 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고 전공의 단체도 오는 12일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단체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파업 시 강경 대응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살익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의료 공백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운영은 평소 연휴처럼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800여 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응급실 520여 곳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앱, 보건복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설날에는 오후에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충청과 전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큰 추위가 없는 대신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오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단계, 특히 일부 서쪽 지방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1도, 대전 영하 3.3도, 창원이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가 9도, 진주와 부산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연휴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설 연휴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나흘에 걸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귀성길 차들로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민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 지금 어느 구간 정체가 특히 심한가요? 네, 정체가 어제부터 풀리지 않고 밤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로 화면 통해 주요 구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입니다. 오른쪽 부산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입니다. 하행선인 목포 방향, 차량들의 불빛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마성터널 부근입니다. 오른쪽 강릉 방면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8시간 50분, 대구까지 7시간 50분, 광주까지 7시간, 강릉까지는 5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37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적으로 519만 대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우리 국민 절반이 넘는 2,800만 명가량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설 전날인 오늘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내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에 갓길 차로가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운전하실 때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 차 넉 대가 연쇄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차량이 옆 차로에 들어선 순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로 변경을 했던 차량은 뒤집히면서 다시 원래 차로로 튕겨져 나가고 또 다른 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옆을 달리던 트럭에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용인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구간에서 벌어진 3중 충돌 사고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이륙 1시간쯤 만에 제주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제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여객기는 2시간쯤 만에 다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했습니다.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제부도 풀숲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다음 날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2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설을 맞아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에 이어 김태호 의원도 이른바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수레를 밀며 연탄을 배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초 설 선물을 위해 쓰일 당 예산으로 연탄을 사 나눔하는 거라며 앞으론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돈은 계속 매년 22에 7만 장을 매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또다시 이기는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해달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서병수 의원에 이어 김태호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중진들의 화답 속에 당은 총선 공천 잡음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신청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흑색 선전 등으로 인한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북구 차출설을 부인한 가운데 영남 중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출신 인사까지 13 지역에 추가로 차출될 거란 관측은 여전합니다. 또 설 연휴 직후 시작되는 공천 면접과 이어지는 경선 지역 발표로 인해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공천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당 안에선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연일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들며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출마를 반대하고 있고 이에 친문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귀성객 인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들께서 희망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도부가 민심 잡기에 열중하는 사이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놓고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대표적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의 총선 출마는 염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친문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침묵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되고 문재인은 안 되면 이게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친명은 되고 친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비례위성 정당과 관련해선 범진보 진영의 선거연합 구성을 제안하면서 총선 공동공약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을 서둘러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남측과의 경제교류 중단을 못 박은 건데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단절 절차에 나선 북한. 이번엔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다룬 법안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 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폐지를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도 함께 폐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각종 대남기구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엔 법안과 합의서 폐지로 남측과 경제 교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조차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합의서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112건이 경제 분야인데 여기엔 북한의 상환 의무가 있는 식량 차관 제공 합의도 포함됩니다. 한편 북한의 인민군 창설을 기념하는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행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육군 일부 부대가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들에게 강제로 군복을 입게 한 게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전투조끼와 방탄물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육군은 군복 착용 여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바지 차림의 민간인 국방색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방탄물을 쓴 다른 민간인도 군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육군 혹한기 훈련에 참여한 군무원들입니다. 군무원 군복 착용 지시가 내려온 곳은 전국의 군단 직할부대, 사단 예하부대 등 여러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군무원에게 전투조끼, 방탄물을 지급한다거나 부대장이 훈련 당시 방한 피복 착용 준수를 강조했다는 구체적 지시사항도 전달됐습니다. 군무원에게 군복 착용을 금지한 군복 단속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지급한 군용 외투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평소에도 군무원과 관계없는 군인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돈도 안 줄 거면서 민원실 근무 세운다 그러고 가스총 준다 그러고 당직사관 세워 군인이 하는 일을 안 시키면 그때부터 그냥 처우 개선 이러자 할 건데. 군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 군무원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령 주체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입니다. 권한의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그 권한이 없는 지휘관의 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일부 부대가 군무원들에게 보훈대책 차원에서 방한 피복을 준비했고 착용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런 피해를 구제할 대책이 어제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 여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성 3명에게 술을 팔았는데 성인을 사칭한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사전에 신분증 확인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청소년 그분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신 거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저 선처를 해서 피해가 좀 많이 커가지고. 편의점도 걱정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를 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금품 요구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80만 원인가 달라고 그대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업주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이 아니는 거죠. 가장인 거죠. 그때는 코로나였을 때 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억울하죠. 2개월 동안 장사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물건 버리는 것도 엄청 많았고.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어도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중국에선 새로 맞는 용의 해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 영어 표기를 드래건이 아닌 룽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혜와 힘, 신비함을 상징하는 전설 속 동물 용. 용의 해를 맞아 중국에서는 용을 소재로 한 공연과 기념 행사로 새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어 표기에서 기존의 드래건 대신 용의 중국어 발음과 비슷한 룽을 사용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 눈길이 쏠립니다. 영국 선교사가 펴낸 최초의 중형사전에서 용을 드래건으로 번역하면서 드래건이라는 영문 표기가 자리 잡았지만 서양의 드래건이 주로 사악하고 인간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데다 생김새도 다른 만큼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龙它是比较长嘛，长龙，然后 L 它就是更符合这个龙的象征。 최근 들어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건 국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용의 이미지가 서구권에서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这里面有一种文化上的扭曲一种文化上的误读，对于少数人来说，他可能也是有一定的自己的这个企图吧，通过这个来比如说破坏中国形象。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드래건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귀농 귀촌이라고 하면 땅 파고 밭 갈면서 농사 짓는 모습을 쉽게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옛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귀농 귀촌 현장을 임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호를 내려다보는 드넓은 초원. 당나귀와 말이 한가롭게 거닐며 풀을 뜯습니다. 양이랑 토끼도 뛰어놉니다. 이 목장의 식구들 모두 100마리가 넘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공기도 되게 맑은 것 같고 오늘 날씨도 되게 따뜻해가지고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이 목장이 문을 연 건 1993년. 한때 가축 질병의 사료값 폭등으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체험 행사 도입이 돌파구였습니다. 재미와 더불어서 의미도 좀 전달하고자 그런 생각에서 뭐 농촌교육 농제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학기제 진로탐구 체험학습 그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귀촌인이 만든 농업회사입니다.
제빵사의 손길을 거치자 밀가루 반죽이 옥수수도 되고 토마토도 됩니다. 직접 가꾼 꽃은 향긋한 차로 재탄생해 장터에서 팔립니다. 사업 시작 7년 만에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 장소를 내드림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귀촌 교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가공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재배 기술과 더불어서 경영, 유통, 마케팅, 홍보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귀농귀촌 성공 사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사영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도그데이즈가 관객을 맡고 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작품인 원카와 킹스맨 감독의 신작도 설 연휴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건물에 동물병원이 들어온 게 못마땅한 남자. 개똥 좀 조심해달라고 그랬죠? 만기 3개월 남았죠? 반복되는 동물병원과의 신경전 중 우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만나게 되고 단순히 개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런 기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냐, 반다야? 태도를 바꿔 접근을 시도합니다. 저 건축하시는 선생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강아지 잃어버리셨대요. 왜요? 선생님도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강아지는 감독의 액션 사인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맘대로 날뛰니까 아주 난감했죠. 반려견으로 얽힌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편안하게 화면에 집중하고 계시면서 우리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그냥 나중에 가슴속에 따뜻한 모닥불 하나가 딱 지펴지는 느낌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초콜릿 가게가 꾸민 남자. You see, I'm something of a magician, inventor, and chocolate maker. 그의 손을 거치면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이 만들어집니다. Ooh, what's a chocolate that makes it fly? Let's find out, shall we? Who's for a hoverchock? 2005년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작품으로 윌리 원카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윌리 원카는 티모시 샬라메가, 움파룸파는 휴 그랜트가 맡았습니다. 올드보이, 박쥐 등에서 박찬욱 감독과 합을 맞추었던 정정훈 감독이 촬영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찍은 영화 중에 몇 안 되는 모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이 또 다른 첩보물로 돌아왔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엘리. 자신의 스파이 소설이 현실이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을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함께 그려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패배를 끝으로 대회를 마친 축구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지만 팬들의 비판 여론은 입국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르단전 패배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며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팀을 이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But overall, I think we played a very good tournament.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기자회견 도중 성남 팬이 엿사탕을 던져 경호 인력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고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선수분들이 이제 엄청난 좋은 기량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양념을 요리해서 그런 것들을 감독이 해줘야 되는데 감독이 이제 그런 거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감독 경질 시 발생하는 거액의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5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여서 중도 해지 시 6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비판의 화살은 사령탑을 넘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이 사실상 정 회장의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축구계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 정체는 밤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와 천안 등 충청권 중심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간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귀성 방향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현재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를 앞두고 한 번에 30km 구간 버거웠다가 이후로도 서산과 군산 등에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총 정체 길이가 이미 80km가 넘었습니다. 경기권인 동탄분기점에서 충청권인 비룡분기점까지 가는데 3시간 50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풍세와 탄천 일대 포함해 총 60여 킬로미터가량 부분적인 정체고요. 45번 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와 문경 부근에서 밀리는데 안개 구간에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설날인 토요일에는 오후에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는 대신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오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서쪽 지방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2도, 대전이 영하 3.8도, 부산이 3.7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과 청주가 7도, 광주 8도, 포항과 울산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